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숨 막힐 듯한 정적이 흐르는 BMO 스타디움의 라커룸 안에서 목격자들 모두를 경악게 한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는 한 시대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아낸 아주 작은 그러나 강렬한 세부 묘사였습니다.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방 한 구석에서 런던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설적인 잔디 위에 발자취를 남겨온 그 신발, 즉 축구화 끈을 묵묵히 조이고 있던 슈퍼스타 손흥민에게 다가가 주장 완장을 건넸습니다. 이미 1차전에서 5골차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은 LAFC에게 이번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경기는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일반적인 경기 절차상의 주장 임명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기이하고도 미스터리한 일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한 기자가 이것이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주장 임명인지를 묻자 도스 산토스 감독은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리오넬 메시가 버티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를 3대 0으로 완파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팀 내 최고 등급의 선수에게 던진 대답치고는 너무나도 냉정하고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왜 LAFC라는 강력한 축구 구단은 그 책임을 짊어질 유일한 자격을 갖춘 인물에게 영구적인 리더의 특권을 부여하기를 거부했을까요? 그 거절 뒤에는 모종의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축구계에서 보기 드문 숭배에 가까운 극진한 존중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당시 로스앤젤레스의 분위기는 승리의 희열과 인적 자원 부족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LAFC는 단 10일 동안 4번의 빅매치를 치러야 하는 말 그대로 살인적인 일정에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원정에서 레알 에스파냐를 6대 1로 대파했기에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2차전은 16강 진출 전 가벼운 연습 경기이자 번거로운 절차일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에런 롱이나 제이콥 샤펠버그 같은 핵심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도스 산토스 감독은 수백만 달러 가치의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로테이션을 가동해야 한다는 무형의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피로에 지친 주전들과 미숙한 후보 선수들 사이에서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의 존재는 마치 위험천만한 정신적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총합 스코어 6대 1인 상황에서 동양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국보인 그의 체력을 쏟아붓는 것이 미친 짓에 가까운 재능 낭비가 아닌지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이미 명성의 정점에 서 있는 손흥민이 상대가 전의를 상실한 경기에서 과연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 열정이 남아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고 공이 BMO의 잔디 위를 구르기 시작하자마자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모든 조롱과 의구심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즐기거나 상업적인 공연을 하러 경기장에 들어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토를 지키는 왕의 자세로 경기에 임했으며 상대에게 조용하지만 묵직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레알 에스파냐는 1차전의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500 수비 라인을 극도로 낮게 쓰며 소극적인 축구를 구사했지만 LAFC의 7번은 온 경기장이 숨을 죽이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10분 만에 손흥민은 세계 최정상급 살인 청부업자의 전매 특허와도 같은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의 골망을 2차례나 흔들었습니다. 비록 전반 8분과 10분 냉혹한 VAR 판정과 오프사이드 휘슬이 그 폭발적인 순간들을 무효로 돌렸지만 손흥민이 보낸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결코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의 눈빛에는 실망의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방어선을 꿰뚫어 버릴 듯 더욱 차갑게 타오르며 상대 골문을 향해 번뜩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촘촘한 수비층 사이를 마치 유령처럼 누볐고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상대 진영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며 동료들에게 광활한 공간을 창출해 주었습니다. 주변 선수들의 정체 속에 전반전이 0대 0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개인은 눈부신 광채를 내뿜는 독주자였으며 상대의 거센 저항과 야유 속에서도 압박감 가득한 교향곡을 침착하게 지휘하는 메스트로였습니다. 마침내 64분 그의 인내심과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결실을 보았습니다. 직접 골을 기록하지는 않았으나 손흥민에게 쏠린 과도한 견제가 레알 에스파냐의 수비진으로 하여금 응코시 타파리를 완전히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타파리는 화살처럼 돌진하여 손흥민이 간접적으로 연출한 예리한 협력 플레이를 골로 연결했습니다. 이 골은 타파리의 클럽 데뷔골이었을 뿐만 아니라 총합 스코어를 경기로운 7대 1로 만들며 완벽한 승리를 확정짓는 쐐기포였습니다. 이제 경기 초반 등장했던 주장 완장의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이 드디어 풀리며
모든 한국 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영구적인 주장직 수여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한 것은 권력의 부정이 아니라 천재를 향한 지고지순한 보호이자 극단적인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감독은 손흥민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대예술가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건조한 전술적 계산이나 심판과의 무의미한 논쟁, 팀 전체의 심리 상태를 조율해야 한다는 의무라는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을 때 비로소 가장 황홀하고 이타적인 축구를 선보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경기에 주장 완장을 맡긴 것은 단 하나의 철의 진리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팀이 정신적 지주를 필요로 할 때, 살인적인 일정과 인적 위기를 극복할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할 때, 이 세상에서 손흥민보다 그 선두에 설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면 도스 산토스 감독은 그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감독은 그가 처음 축구공을 만졌던 어린아이의 행복을 느끼며 뛰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행복할 때 팀 전체가 그 신성한 에너지의 혜택을 입는다는 불변의 법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미건조한 통계 수치를 뛰어넘는 통찰이었으며 세계 축구의 가장 소중한 다이아몬드치가 행정적인 책임이라는 사소한 흠집조차 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스승의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손흥민을 향한 찬사는 마치 현대의 영웅을 노래하는 웅장한 합창과도 같아서 그 어떤 언어로도 그 가치를 다 담아내기 부족할 정도입니다. MLS의 주요 분석가들은 손흥민이 메시나 부스케츠가 보여준 강도와 정신력을 뛰어넘어 리그에 완전히 새로운 골드 스탠다드를 제시했다고 서슴없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한 베테랑 해설가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들린 발놀림뿐만 아니라 거대한 민족적 유산을 어깨에 짊어지고 뛰는 한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경기를 인본주의적인 예술 전시회로 바꾸어 놓았으며 그의 패스 하나하나에는 헌신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장 완장을 자신의 자아와 권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다른 세계적 스타들과 비교했을 때 손흥민은 순수하고 고결한 대척점으로 떠오릅니다. 그는 행동으로 리드하며 33세의 나이에도 지칠 줄 모르는 질주를 통해 가장 젊고 건강한 선수들조차 스스로를 부끄럽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결승골의 주인공 응코시 타파리는 경기 후 숭배의 마음이 담긴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오늘 내게는 피곤해하거나 게으름을 피울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개짓 하나만으로 위치를 지키는 법을 알려주었고 호흡 하나하나를 통해 경기를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고함을 치거나 거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눈빛 자체가 모두가 따르고 싶어하는 지고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존심이 강한 공격 스타 테니스 부안가조차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손흥민 곁에서 뛰면 축구가 그 어느 때보다 쉽고 투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가장 복잡한 상황을 단순함 그 자체로 바꿔놓는 능력을 가졌으며 우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 기꺼이 뒤로 물러설 준비가 된 대선배입니다. 관중석에서는 서울과 인천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한인사회에서 온 팬들이 말 그대로 국뽕 민족적 자부심의 절정을 이룬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국의 아들이 미국 땅에서 빛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동료부터 적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그의 독보적인 재능과 도덕적 품성 앞에 정중히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 팬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적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손흥민에게는 팔에 두르는 천 조각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공항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우리 모두의 왕과 넘는 왕이었으니까요.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를 3대0으로 꺾은 눈부신 승리부터 레알 에스파냐를 상대로 보여준 불굴의 담대함까지 그 여정을 되짚어보면 우리는 현대 축구의 나머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지에 도달한 손흥민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화려한 수식어나 영구적인 주장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특권이며 의지의 힘과 헌신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설적인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서류상의 리더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한 개인이 살아있는 상징, 즉 영물의 경지에 올라 가장 엄격한 감독조차 그가 끝없는 영감으로 그라운드를 계속 밝힐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배려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LAFC의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거나 도움을 기록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는 팀의 심장 박동이며 영혼이고 한 인간이 스포츠에서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선한 가치의 황금 표준입니다. 그는 한 인간이 영혼의 자유를 정점에서 만끽할 때
그 어떤 전술적 시스템으로도 해독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BMO 스타디움의 푸른 잔디 위에서 소트능미는 진정한 주장 완장은 팔에 두른 천 조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의 절대적인 존경과 수백만 팬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그는 LAFC를 챔피언스컵 16강으로 당당히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심장과 천재적인 발, 그리고 불멸의 민족 정신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아시아의 전설에 대한 가장 찬란하고도 웅장한 서사시를 다시 한번 써내려갔습니다.